안녕하세요.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산정책처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에 따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청와대 관리 운영 등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예산연액 235억 1,200만 원 중 199억 원을 집행하였고 8억 원은 예월하였으며 27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동사업 예산은 2022년 96억 원에서 2024년 300억 원 수준으로 지속 증가한 반면 관람객 수는 지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관람객 수는 208만 명으로 청와대 개방 당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예측한 연평균 관람객 300만 명의 69%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재방문을 위한 유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 개방에 따른 호기심 차원에서의 방문 비율이 높고 청와대 전시 해설 등 활용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편의 기능 또한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청와대 재방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청와대 관람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청와대 개방 운영 사업 업무를 국가유산진흥원에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위탁하였는데 행정권한 위탁 규정 및 예산 집행 지침은 업무 위탁자 선정 시 법령의 위탁 근거 규정 등이 없는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청와대 개방 운영 사업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분석 의견입니다. 동사업은 특정 도시를 관광하기 위해 한 이동, 식사, 체험, 쇼핑, 숙박 등의 정보를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 회계연도 예산연액 87억 원 중 80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사업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관광 분야 민간 플랫폼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동 플랫폼은 각 지역별로 애플리케이션이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구축에 소요된 예산에 비하여 이용자 수 및 이용 금액 등이 극히 저조하며 특히 인천 플랫폼의 경우 구축에 107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신규 가입 인원 및 이용 금액 등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과의 경합 여부 및 수용자의 이용 편리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 개최 관련 계약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전시 및 6.25 행사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동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체결한 계약 23건 중 2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더욱이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는 과업에 대하여 공간별로 구분하여 7건의 계약으로 나누어 다수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고하여 여성기업 간의 견적서를 입찰받아 사실상 입찰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5천만 원이 넘는 계약에 대하여 견적서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만 5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매월 9만 5천 원의 스포츠 시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에게 매월 9만 5천 원의 스포츠 시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제휴결제 카드는 A카드사 1개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동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A카드의 의무적 발급이 필요합니다. 동사업 대상자가 유청소년 및 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카드 발급의 어려움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인원이 매년 1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한 제휴결제 수단을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한 분석 의견입니다. 동사업은 민간 공연단체 등에 대하여 공연 제작 및 유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회계연도 예산현액 156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사업과 관련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사업에 선정된 공연단체의 소재지 및 공연 개최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23년 지원을 받은 42개 단체 중 39개 단체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3년 지원단체 공연 개최 횟수 514회 중 241회를 수도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문화균형 발전 등을 위하여 지원단체 선정 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